성범죄자 알림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내용도 상세하지 않고 인물이나 그런 것도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뭐랄까 광범위하고 슬쩍 지나치면 알지 못하는. 알림이에 등록된 성범죄자 주소가 허위로 등록된 경우도 많다는데요. 사실인지 저희가 직접 공개된 거주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없는데요? 그런 분은 없어요. 몇 넘었니? 그만둔 지 3년 넘었고. 여기 사는 사람 없어요. 한 집이에요. 성범죄자 주소는 7명 중 1명꼴로 거주지가 잘못 등록되어 있는 상황. 없는 주소면은 그거 어떻게 추적을 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닐까? 주소 같은 관리도 못한다면 정부가 할 일을 못하는 거겠죠. 또 범죄자의 정보를 공유할 경우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다는 건데요. 실제로 화면을 캡처해 지인에게 보냈다가 300만 원의 벌금을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지인들한테 알리시겠어요, 이거는? 저는 알리죠, 당연히. 벌금이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니 저는 알려야 된다,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불법이 어딨어요? 그거는 다 알려가지고 피해를 안 봐야 되지. 선행 착한 사람들 그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나쁜 사람으로 인해서. 네, 이 성범죄자는 이제 피해자로부터 이제 500m 격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동 성폭력 범죄자를 형량을 이제 5년에서 7년으로 늘리자 이렇게 강화하자 이런 이제 법안 움직임이 있는 건데요. 이런 그 대안도 사실은 좀 많이 미흡해 보인다는 그렇죠. 그 느낌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또 새로운 대안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치 중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막고 거주 지역도 제한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거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약물이나 어떤 정신병에 의해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치료 감호 청구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문제는 선고할 때 같이 네. 치료 감호 명령을 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후에 형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출소 전에 치료 감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더 연장해서 네.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우리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 선고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네.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제도가 좀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하면 재판 이후에도 감호 처분을 더 내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필요성이 있죠. 특히 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네. 재범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네네.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